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성명 발표를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에 도달하지 않았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연준은요. 단기 움직임이 아닌 보다 폭넓은 금융 여건에 나타낼 지속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마디였던 2023년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은 하였지만 확실히 꺾였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다소 비둘기파적인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말에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더 확실히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였고요. 나스닥은 장 중반부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으로 이어졌고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걱정했던 FOMC 회의 고비는 잘 넘긴 것 같고요. 이제 기업들 실적에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된 메타의 실적이 주당 순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못 미쳤지만 예상을 웃도는 분기 매출과 4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폭등을 하였는데요. 오늘장 메타는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증시를 이렇게 또 도와주네요. EV 섹터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비아는 1%, 테슬라의 상승의 힘이 정말 강력합니다. 4%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200불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더 상승해서 강력한 EV 시장 흐름을 강세장으로 바꿔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루시드는 플러스 1.33% 상승, 애프터 장에서는 1.14%가 상승을 하면서 11.98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더플로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큰 매도세는 아니기에 어제장 잘 버텨 주었다고 봅니다. 1분봉에서는 장 초반 다시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하면서 어제 최저점인 11.08불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다행히도 10불 라인 선을 넘지 않으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동시에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2월 1일자로 보고가 된 기관들 목록인데요. 울버린 매니지먼트에서 풋 옵션을 상당히 걸어 놓았었는데요. 45일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풋 옵션을 걸어 놓지 않았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최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 상승 구간, 과연 누가 매수를 하였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기관들 평단을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월 중순이나 말경에 내용들이 공시가 될 테니까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 애플의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이 좋은 흐름의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루시드가 거기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장 후반부나 내일 장 초반에 공매도 상황 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벤트성으로 숏 커버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 기간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겠고요. 내일 장까지 체크해보고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하면 그냥 떨어지나 보다 할 텐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 횡보 구간이 사람 피말리게 하는 구간인데요. 더군다나 그냥 횡보가 아닌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횡보라 더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10불 대만 유지하면 분명히 상승 전환할 수 있습니다.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드디어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흐린 탓에 모든 상황이 확인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다 거친 후에 다시 촬영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페이즈 2 주차장에는 차량이 그대로 방치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다 배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며칠 전 영상에서 해외로 선박이 아닌 항공으로 배송을 한다 하니 딜리버리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도대체 딜리버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이미 해외 배송 물량, 서류 작업들은 다 끝났을 텐데요. 이 물량이 배송이 되어야지만 1분기에 딜리버리 대수를 상당히 채울 것입니다. 원래 주차장에서는 다행히도 차량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고요. 퓨어 모델 생산으로 인해서 물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은 메탈 루프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퓨어 모델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생산 대수도 빠르게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일단은 답답했던 현지 상황을 베어스 워크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는 했는데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네요. 북미에서 36번째로 오픈을 한 퀘벡의 스튜디오 오픈식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에 이어서 세 번째이고요. 예전에는 오픈식 때마다 화려하게 장식을 했지만 점점 조촐해지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서 근무 경력이 9년이나 되는 여성분이 이 스튜디오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루시드 직원분들 중에 테슬라에서 이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테슬라가 성공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루시드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차량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80에서 85%는요. 컴퓨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을 하였는데요. 이는 차량 자체의 문제나 결함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그만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고, 다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는 원격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테슬라도 이와 같은 원격으로 모든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고객들의 불편한 이동 거리와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번 스튜디오 오픈을 통해서 판매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져야 할 것이겠고, 다른 유럽 무대에서도 꾸준한 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있을 그래비티 예약 판매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난번 CG로 나왔던 내용 말고 실물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약 판매도 빠르게 일어날 것이면서 페이즈 2 완공과 함께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문제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루시드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SEC에서 8K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2021년 7월 22일과 23일 당시에 CCIV와 루시드 그룹 간의 스페셜 주주 총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CCIV와
액티에바와의 사업 결합과 관련되어 특정 문제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으로 인한 문제를 CCIV 클래스 A와 클래스 B 보통주, 주식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에 의해 승인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한 듯합니다. CCIV 스페셜 미팅 후에 현재 회의 기록 날짜가 미결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22년 9월 30일 현재 발행된 주식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들을 좀 찾아보느라 영상 업로드가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2022년 8월 29일 날짜로 SEC에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셀프 오퍼링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3년 동안 8빌리언 달러에 대한 자금을 모금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에 쉐어수를 발행을 하면서 우리는 다 확인을 하고 주가까지 하락을 맛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요, CCIV의 클래스 A 보통주 발행 당시에 투표로 진행이 된 것이 진짜로 과반수 이상이었는지, 그리고 클래스 B가 주식을 승인을 했는지 정확한 여부를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회사법이 적용이 된 회사는요, 법원의 주식 승인에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루시드에게 요청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주식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어떤 주주도 델라웨어 회사법에 통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델라웨어 회사법 절차에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회사 능력을 포함하여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원, 이사, 임원진에 대한 주식 기반 보상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아웃에 그리고 아담 조나스에 이어서 이렇게 또 잠재적인 리스크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잠재적인 리스크, 이제는 좀 한숨만 나옵니다. 잠재적인 호재는 없을까요? 루시드 측에서 확실히 마무리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